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래도 어제보다는 확진자가 줄은 것 같습니다. 어제 70명 정도 선이었는데요. 오늘 0시 기준으로 53명. 지금 나왔습니다. 58명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이제 4월 8일 53명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약간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이태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쿠팡으로 옮겨가면서 좀 집단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쿠팡 관련 감염 사례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데. 방역 당국은 마스크 오브제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예, 일단 마스크 오브제는 폐지를 하기로 했고요. 6월부터는 그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하기로 오늘 밝혔습니다. 예. 일단 대리 구매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생 공적 마스크는 5개를 구입할 수 있고, 그다음 수술용 마스크, 덴탈 마스크라고 하죠. 그 마스크 생산량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마스크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이네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저도 마스크를 사보면 최근에는 마스크를 사느라 줄을 서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리고 마스크에 저도 개인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가끔 제가 사는 날짜를 좀 넘어가기도 하는 경우도 덜어 있었어요. 아무래도 마스크가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3장에서 5장으로 늘어나니까 또 필요하신 분들은 더 살 수도 있게 됐고요. 예. 뭐 급할 때는 편의점 가도 마스크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편의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 지하철마다 그 화장실 옆에 자판기에서도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은 렘데시비르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습니까? 예, 오늘 보건당국이 렘데시비르에 대한 해외 특례 수입을 식약처에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렘데시비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실제로 이제 중앙임상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식약처에 해외 의약품 특례 수입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렘데시비르가 효과는 증명된 건가요? 렘데시비르가 원래 이제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이 됐고, 이번에 임상을 미국에서 좀 광범위하게 실시를 했더니 이제 사실 중증 환자 대상이거든요. 치료 기간을 15일에서 한 11일 정도로 단축하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수입을 해서 식약처가 이제 긴급 사용을 승인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첫 코로나19 치료제가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약이 모든 감염 환자에게 듣는 건 아니고요. 그 호흡기를 달아야 될 정도로 중증 환자에게만 효과가 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나왔던 보도로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에 효과 없다. 그런 뭐 임상실험 문건이 나왔다. 뭐 이렇게 돼서. 그거는 이제 당시 중국 임상실험 결과였는데 중국에서는 임상실험에 참여한 참가자들을 많이 모집을 못 해가지고 좀 검증이 좀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는 좀 광범위하게 했고 미국 FDA에서도 이게 좀 치료 효과가 있다, 어느 정도 있다를 판단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예전에 신종플루 때 한참 나왔던 그 타미플루 약하고는 좀 달라요. 그거는 이제 증상만 있어도 누구나 먹어도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이지만 이거는 중증 환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여기 코로나19에 딱 맞는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직 먼 이야기니까. 뭐 백신이나 이런 것도 아직 좀 먼 얘기긴 합니다. 정의기억연대 논란과 관련해서 윤미향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윤미향 당선인이 오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는 시간과 함께 뭐 일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좀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제기된 의혹이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이제 후원금 편취 의혹, 그다음에 안성에 있는 힐링 쉼터 관련 의혹, 그다음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전 인지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그 윤미향 당선인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제 가족의 주택 매매나 자녀 유학 비용 관련된 의혹들이었는데요. 이제 대부분 의혹에 대해서는 다 부인을 했고요. 다만 이제 그 할머니들 장례를 치르거나 할 때 이제 개인 계좌로 좀 자금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치 못한 판단이었던 것 같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안성 힐링 쉼터에 이제 윤 당선인의 이제 아버지를 관리인으로 이제 고용했던 점에 대해서도 적절치 못한 처사였던 것 같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적절치 못한 처신과 행동이었지만은 개인적으로 뭐 기부금을 착복하거나 유용한 적은 없다. 전혀 뭐 그런 적은 없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고요. 일단 본인의 이제 입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일단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다 설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고
차후에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뭐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받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인은 그 의혹에 대해서 어쨌든 부인을 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거치 입장에서도 단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치 입장에 대해서도 뭐 지금 물러난다기보다는 앞으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서 30여 년 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일각에서 이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좀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예.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도 과도한 비난을 하지 말아달라. 그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밝힌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훌륭하신 일을 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검찰에 재소환됐네요. 예,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오늘 오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지난 26일에 처음에 검찰에 소환돼가지고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거든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불거진 이제 불법 의혹이지 않습니까? 경영권 승계 의혹 있었고요. 그래서 미래전략실 등과 주고받은 지시 보고 내용 등을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예. 그런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수사가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간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동안 이제 검찰은 이제 미래전략실 관련된 인사들이나 삼성그룹 임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해왔거든요. 예. 이제 거의 마지막 수순으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서 당시 그런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는지 사전에 인지를 했는지 경영권 승계를 본인이 인지했는지 여부를 이제 계속 캐고 있는데 일단 이재용 부회장은 26일 소환됐을 때 뭐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작년에 2019년 6월에 이제 저희가 그 최순실 정우성 그 녹취록을 공개를 하면서 그 삼성 국정농단 특검 수사 기록을 이제 입수해서 보도를 했었는데 당시에 거기에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 내용도 좀 들어 있거든요. 거기도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알고 있었냐 했더니 그 내용은 알고 있었다. 합병 과정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고 다만 이제 그 당시 진술에도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부인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은 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이야기는 예. 보고받고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예.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한 거다. 결국은 예. 이거네요. 대부분 당시 이제 김종중 미래전략실 이제 실장이 주도해서 한 것이다. 예.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당시 특검에서 수사를 했을 때도 본인은 그 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인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 뭐 국민연금공단이나 삼성 관련된 진술을 보면은 사실 이 모든 그림은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그거죠. 것이었다라는 예. 결론이 사실상 예. 났었거든요. 그럼 결론을 내면 예.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승계받은 사람은 모른 채 예. 밑에 직원들이 알아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진술서를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은 계속 합병 시너지가 난다고 하니까 나는 하라고 추진을 했을 뿐이다. 예. 라고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고 예. 당시 막 국민연금공단 내부에서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확 키워봐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는 진술도 예. 나와요. 예. 나오고 그래서 분식회계 한 것이고. 예, 그렇죠. 분식회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 김상조 이제 현 정책실장이지만 당시 이제 경제연구소 소장이었었는데 거기서 김상조 실장이 이제 증언도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당시 김종중 미전 실장을 만났을 때 예. 이번에 좀 무리하게 하시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 그렇군요. 하여튼 뭐 이제 재판에 넘길 테니까. 예, 그렇죠. 재판 결과를 좀 보도록. 관련자들이 이제 기소를 하는데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가 좀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성주 사드 기지에 한밤중에 요격 미사일 교체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국방부와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좀 기습적으로 요격 미사일을 교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전날 밤부터 이제 오늘 아침 6시쯤 이제 종료가 됐는데요. 당시에 이제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길을 막고 있었는데 그 주민들을 좀 몰아내고 한 7기 정도의 요격 미사일을 교체했습니다. 그 왜 새벽에 했습니까? 일단 좀 뒷말이 좀 많습니다. 뒷맛이 좀 개운치가 예. 않은데 국방부는 뭐 사드 체계를 그냥 뭐 개량하기 위한 것이었다. 노후화된 요격 미사일을 교체했을 뿐이었다라고 예. 했는데 아무래도
최근 중국하고 외교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마찰도 좀 피하기 위해서 새벽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과정에 주민과 경찰 간의 충돌도 있었죠. 예, 이제 새벽에 주민들과 사드 반대 단체 회원들이 진입로를 막아선 채 농성을 좀 벌였는데 경찰이 동원돼서 새벽 3시부터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 한 5명 정도의 주민이 좀 다쳤던 걸로 이제 알려졌고요. 현재 이제 국방부에서는 이제 단지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했을 뿐이기 때문에 뭐 사드 문제가 뭐 외교적인 문제나 뭐 이런 것까지 비화하진 않을 것이다라면서 확대 해석은 좀 경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서 논란이 된 울산의 교사 결국 파면됐네요. 예, 그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죠. 학생들한테 그 속옷 중에 이제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좀 성적인 좀 표현이 담긴 언행을 좀 일삼은 교사가 있어서 한때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하고 논란이 됐었는데요. 결국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오늘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교사 A씨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예. 그 방금 말하는 것처럼 이 숙제를 내는 과정에서 매우 부적절한 언사를 보였는데 이 논란이 있고 나서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 뭐 이런 증언도 있고. 예, 과거 행적에서도 좀 성적인 발언을 좀 많이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그 파면까지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혹시 있었습니까? 여론상에? 이번 케이스는 좀 파면까지는 그런 좀 의견은 없었고요. 아무래도 당시에 워낙 논란이 됐었고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게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20만을 넘겼습니다. 청원인이. 그래서 총 22만 명이 동의를 얻었는데요. 현재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울산지방경찰청에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아동복지법이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워낙 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다가 그다음에 이 교사가 한 언행 자체가 상당히 좀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좀 경악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충격이 좀 컸죠.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이 조금 전인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자신과 정의연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사실상 전면 부인했는데요.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검찰 조사와 추가 설명을 통해 의혹 없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의 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봐야 할지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는 미래한국당 전주의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주의 당선인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전화 통화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당선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후에 있었던 윤미향 당선인 기자회견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기자회견 장소가 이제 국회의원 소통관이었죠. 예. 국민들은 또 뭐 그 구체적인 좀 의혹 해소에 대한 해명을 좀 듣기를 원하는 그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예. 좀 찐빵 없는 그 빵, 단팥빵, 예. 이런 그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팥 없는, 단팥 없는 빵, 찐빵 같은.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없다는 그런 그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장소가 이제 국회의원 소통관이었습니다. 예. 네, 소통관이라는 것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뭐 본인들의 의정 생활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밝히고 또한 의정 활동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런 데서 하였다는 것은 그 본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안고 없는 단팥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모든 의혹에 대해서 다 부인한 것 같아요. 예, 사실상 모든 의혹에 대해서 속시원히 밝힌 것이 하나도 없죠. 예. 아무리 이제 검찰 수사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그 자리는, 그동안의 그 모습을 비추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셨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혹에 대해서 다 샅샅이, 밝힐 필요는 없지만,
뭐 한두 개라도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이 많았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본인이 모든 것은 다 투명하게 썼다. 나를 위해서 쓴 것은 없다. 잘못은 없다. 이제 이런 취지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는 국민들은 많이 짜증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또 정의원 활동에 비판적인 할머니들을 배제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이 없었던 것도 좀 아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모든 의혹에서 다 밝힌 거는 아니고요. 예. 특히 이제 그런 위안부 운동의 방향성이나 또한 그동안에 꼭 법적인 문제를 떠난 이제 도덕적인 문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운동이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닌 정의원이나 아니면 정대협 위주로 이제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또 밝히지 않았죠. 예. 자, 검찰 수사는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래 이게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와는 다르게 이 미래통합당 TF팀에서는 지금 어떤 의혹을 살펴보고 계시는 겁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5월 7일과 25일에 이제 하신 말씀을 저희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그동안 이용당할 만큼 이용당했고 또한 속을 만큼 속았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안부 할머니들은 우리 과거의 어두운 불행을 상징하시는 분들이고 또한 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죠. 이런 할머니들의 목소리에 저희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이 왜 이 이용수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것을 보면 결국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는 이런 운동 방향이 피해자 중심주의로 이제 흘러가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기부금이나 국가로부터의 보조금이 할머니들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제 사용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두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번째, 기부금이나 국가 보조금이 제대로 이제 쓰였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이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맞춰서 지금 진상을 좀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정의에서는 사업 목적에 맞게 썼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겠다 이 말씀인 것 같고요. 자, 근데 그 부분도 오늘 윤미향 당선인이 이제 이야기하신 걸 보면 결국은 이제 본인이 어떻게 썼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기부금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도 지금 9번은 개인 계좌로 받았다. 지금 이렇게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이 내역은 본인이 떳떳하게 내가 이 사업 모은 기부금의 목적에 맞춰서 쓰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영수증이 그렇게 구비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은 들진 않았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너무 이제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 국정조사 요구는 정식으로 하실 겁니까? 진상조사가 이제 처음 이제 회의를 한 것이 이번 월요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저희들도 이 기자회견을 봤고요. 예. 그리고 또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추이를 좀 봐야 되겠죠. 추이를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게 좀 검찰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국정조사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순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도 우선은 사실 확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사실 확인을 이야기하는 민주당으로서도 국정조사를 반대할 그런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현실적으로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정조사는 힘들어질 텐데 그래서 우리 일부에서 박지원 의원하고 인터뷰했었는데 이 정쟁의 수단이다 국정조사 요구는 이런 지적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미래통합당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또한 피해자 할머니들의 권리 보호를 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윤미향 당선인이나 정의원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 지금 이러고 있는 판국에 당연히 제일 야당으로서는 이 할머니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을 정쟁으로 그렇게 사용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주의 당선인은
판사 출신이고 변호사도 오래 하셨는데 국회 들어가면 네. 상임위는 어디 가실 생각이세요? 저는 법사위를 우선 지원했습니다. 법사위 지원하셨습니까? 예. 예, 뭐 제가 뭐 전문성이 있는 분야일 뿐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좀 그 역할을 좀 하고자 일단 법사위를 지원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미래통합당이 가져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번에 뭐 문재인 대통령도 협치를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것은 꼭 그 다수결에 의한 예.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예. 여야 간에 그 다양한 또 대화와 또한 그 소통을 통한 이런 현명한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지금 이제 그동안에 뭐 법사위원장이 또 그동안에는 또 이 야당 제1야당에서 맡으신 이런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꼭 왜 이 시점에서야 이제 꼭 그것을 바꾸려는지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이 꼭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수견을 존중하고 예. 또한 그 대화와 타협 이런 민주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예. 민주당에서 뭐 이렇게 하면 18개 상임위를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다. 이것은 오히려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21대 등원하시면 어떤 일을 하실지 포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그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이번 그 총선에서 국민들이 주신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더욱 겸허하게 이번 그 선거에서 국민들이 주신 뜻을 받들고 더욱더 새로운 정당으로 좀 다시 태어나고자 큰 그런 그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한 그런 데 있어서 저도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할 것이고요. 또한 여대 야소의 이제 상황에서 결국 야당의 역할은 그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적절한 견제입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그 여당이나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그런 이런 그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예. 그것은 야당 의원으로서는 적절한 견제를 좀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한국당 정주의 당선인이었습니다. 뉴스 듣고 옵니다.